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기기능사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ohm의 법칙을 배울 겁니다.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뭐다?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비전공자이신 분이라 할지라도 ohm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은 한 번쯤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뭐하다? 정말 중요한 공식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ohm의 법칙을, 공식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아가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V는 IR, 요거를 기억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VIR 요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V를 구하고 싶다. 나는 V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I 곱하기 R 하면 된다. 그래서 V는 IR이라는 공식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I를 구하고 싶어. 그럼 I를 구하고 싶다. I는 뭐다? R분의 V다. R분의 V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나는 R을 구하고 싶어. 자, R을 구하고 싶으시면은 R은 I분의 V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와 저항은 뭐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서 분모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 I와 R은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R이 커지면 I는 작아지고 R이 작아지면 I는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유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주병에서 이렇게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냅두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소주병을 어떻게 해준다? 약간 기울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르겠죠. 이때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주병을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은 이 부위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많이 흐른다. 물은 당연히 더 많이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비례하는 것이며 전류와 비례한다는 것은 바로 분자,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I와 V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비례한다는 것이며 비례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고 전압이 감소하면 전류도 감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ohm의 법칙을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또 뭐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항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저항들이 지금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연결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의 직렬 연결 바로 R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얘를 R인데 첫 번째 R, R1, 두 번째 R, R2, 세 번째 R, R3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V는 IR, 즉 ohm의 법칙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R이라는 성분이 나와 있고 이 회로도에 자, 그리고 V라는 성분도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V라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이게 V거든요. 자, 그런데 V인데 이렇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류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류도 배울 건데 어쨌든 직류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류전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앞서 배운 것처럼 전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압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다. 네, 여기가 바로 플러스고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 팔 원숭이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긴 풀 원숭이. 자, 그렇기 때문에 V에서 긴 거, 그러니까 긴 친구가 뭐다? 플러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서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전류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나간다. 자,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가서 어디로 들어온다.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요렇게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전압 같은 경우는요, 바로 여기 플러스가 뭐예요? 전압이 뭐예요? 전압은 플러스가 높죠. 마이너스가 뭐예요? 낮죠. 자, 이거 앞선 시간에 제가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소주병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수도관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압이 높은 데서 당연히 낮은 데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다?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요거를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요게 폐회로잖아요. 폐회로라는 것은 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폐회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류도 폐회로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갈 데가 없죠, 전류 또한. 자, 요럴 때는 낮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다. 그냥 낮다는 게 0이라는 겁니다. 요 때는 뭐다? V라는 전압으로 시작을 해서 돌아왔더니 다 쓰고 없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류도 보시면은 지금 폐회로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전류나 여기에 있는 전류나 여기에 있는 전류나 여기에 있는 전류나 뭐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1A, 여기는 1A, 여기는 1A, 여기는 1A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전류 일정.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또 외우시면 안 되고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전압 같은 경우는 처음에 V로 시작했다가 0이 된 거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압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두 가지 법칙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뭐냐?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게 바로 KCL이라는 법칙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KCL 법칙.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온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그냥 이런 데서는 폐회로에서는 어디로 안 가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누전 차단기 아십니까? 자, 누전 차단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전을 이렇게 차단해 주는 거. 그러니까 누설 전류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자, 얘도 키르이호프 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자, 요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10A를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부하라는 것을 로드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선풍기, 에어컨, 세탁기 전부 다 부하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하를 쓰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얘기했으면 이 10A가 들어갔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10A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한 9A가 들어왔다. 그럼 1A는 어디 갔어요? 어딘가 누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나는 10을 줬는데 왜 9가 들어오지? 1A 어디 갔어? 야, 이거 누전이야. 그래서 차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누전 차단기 원리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처럼 이게 바로 KCL 첫 번째 제1법칙 전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I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어떻게 구해요? I는 R분의 V. 예, R분의 V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V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V가 걸렸기 때문에 V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V가 걸렸죠. 자, V입니다. 자,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냥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탈 저항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네, 요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V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1에 걸리는 V는 V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IR1이 되죠. IR이니까. 자, V2, R2에 걸리는 전압은요, 바로 IR2가 됩니다. 그리고 R3에 걸리는 전압은 IR3가 됩니다. I는 다 똑같으니까요. 자, 따라서 어떤 식이 도출이 되냐면요. 이렇게 V가 있었는데 이런 저항들을 지나게 되면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R1에서도 전압이 강화되고 R2에서도 전압이 강화되고 R3에서 전압이 강화돼서 결국 0이 된다. 자, 이거를 식으로 표시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V 마이너스 I R1 마이너스 I R2 마이너스 I R3 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V 되고요. I로 다 묶어주면은 R1, R2, R3.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위식과 뭐가 돼요? 똑같은 식이 되죠. 이거 I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I가 일정하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V는 뭐다? IR인데 I는 뭐예요? 일정하죠, 일정. 뭐 일정하다는 건 상수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1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은 V는 R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같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V랑 R은 비례관계다. I가 일정할 때.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V랑 R이랑 비례한다를 통해서 자, R1에 1옴이라는 저항이 걸려 있고요. R2에는 2옴이라는 저항이 걸려 있고요. R3에는 3옴이라는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뭐를 줬다? 6볼트를 줬다. 6볼트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과 R3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앞서 구한 공식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죠? 6옴이죠. 6옴을 6볼트로 나누면 1A가 되고 이 1A가 R1을 지나갈 때 1 곱하기 1, 1볼트, 1 곱하기 2, 2볼트, 1 곱하기 3, 3볼트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비례 성질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볼트는 여기서 쭉 거쳐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다 합쳐서 반드시 6볼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6볼트가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어떤 친구한테 더 많이 주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항이 큰 놈한테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구할 때, 자, 첫 번째, 자, R1에 있는 전압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 6볼트죠. 전체 6볼트입니다. 이건 전체 6볼트예요. 6볼트에다가 전체 저항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자기 자신 1.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된다? 바로 1볼트가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1 더하기 전체 2 더하기 6볼트로 먼저 곱해줘야겠네요. 자, 이거 지우고 6볼트 곱하기 전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자기 자신. 자, 이 친구는 6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분의 자기 자신 3. 자,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3볼트가 되고 이 친구도 2볼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 어찌됐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의 비율로 6볼트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을 1과 2와 3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딱 봐도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셔야 막 숫자가 복잡하더라도 이런 식을 통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항의 직렬 연결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네, 일단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과는 다르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직렬 연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직렬 연결처럼 일단은 여기에 R1이 주어졌고요. 저항 R1과 R2가 주어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V는 IR이기 때문에 여기 V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긴 풀 원숭이이기 때문에 긴 것이 플러스고 작은 것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이 친구 역시요. 자, 그래서 들어왔을 때 전압의 강화가 다 되면은 자, 여기서는 전압이 높게 되니까 플러스 V가 될 것이며 돌아왔을 때 요점의 전압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것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생긴 게 다른 거지 여러분들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일정할까요? 안 일정할까요? 네, 물론 KCL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폐회로에서는 전류가 나가는 건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항에서의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뭐야? 요렇게 두 갈래길이 생기게 됩니다. 요렇게 두 갈래길이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 전류가 전체 전류에서 일부는 여기로 흐를 것이며 다른 일부는 또 여기로 흐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전류가 흐를까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A가 흘렀습니다. 3A가 흘렀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나눠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어디가 더 많이 가고 어디가 더 작게 가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큰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작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전류가 됐을 때 뭔가 저항하는 친구들이 많다. 뭔가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겠죠. 따라서 저항이 큰 곳에 전류가 작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다. 바로 반비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A가 흐르고 자, 여기에 저항을 2ohm을 줬습니다. 2ohm을 주고 여기에 1ohm을 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2ohm의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1ohm의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당연히 1ohm의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왜? 저항이 작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걸린다. 저항의 반비례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 3A의 아까랑 방식이 똑같습니다. 전체 저항을 1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의 1ohm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1A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3을 곱한 다음에 전체 저항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자기 게 아닌 남의 거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2A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자,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을 구해볼게요. 자, 전압은 어떻게 돼요? V는 뭐가 된다? 여기에 걸린 건 V1이라고 할게요. V는 IR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류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저항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I1은 1A가 흐른다고 구했고 자, 2ohm을 하게 되면 2V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V2가 되는 거고 I2에 R2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I2는 2A고요. 자, 그리고 R2는 1ohm이 돼서 2V가 됩니다. 전압이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병렬 연결에서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했다 했지만 얘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여기가 2V, 여기가 2V라는 것은 저항에선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가 몇 볼트야? 2V라는 거죠. 여기가 2V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뭐다? 0V가 됐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전압은 뭐였다? 2V라는 겁니다. 2V. 그러니까 이 2V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2V가 다운이 돼서 결론적으로 0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KVL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 우리가 I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흐르는 I. I는 R분의 V입니다. I는 R분의 V입니다. 자, 그러면은 V는 여기 V가 주어졌죠. 요 V거든요. 자, V가 되는 것이며 이 R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구했어요? 직렬 연결에서는 두 개를 더했죠. 자, 병렬 연결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공식이거든요. 자, 어떻게 된다?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게 무슨 말이다? R1 더하기 R2 더하기 분의 R1 곱하기 R2. 네, 요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대입을 해보면요. R1은 1ohm이고 R2도 2ohm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그래서 총 저항이 뭐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분의 전압은 2V였죠. 자, 2V입니다. 자, 2V는 2 나누기 1과도 같은 거죠. 자, 요거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운데 거를 먼저 곱해줍니다. 자, 그걸 밑으로 내려줘요. 2 분의 자, 위에 거를 곱해줍니다. 3과 1을 곱하면 6이죠. 이거를 6을 위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몇 A가 된다?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3A가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예, 요 3A랑 일치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병렬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지금 다 공식이 여러 개지만 결국 다 같은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병렬도 요까지만 알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 자,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KCL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예, 이거를 뭐라 한다? 키르히호프의 K를 따고 커런트, 전류의 Q를 따고 L, 로우입니다. 예, 법이죠. 어쨌든 간에 이 1법칙은 뭐다? 들어온 전류와 나온 전류의 합이 같다. 저희 병렬 연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들어온 전류가 3A죠. 자, 그럼 나간 전류는 뭐예요? 나간 전류의 합도 3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만큼의 어떤 전류가 들어왔고 여기 2만큼의 전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로는 뭐 1A가 흘러갈 수도 있고 여기는 4A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온 전류라는 것은 2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나간 전류는 1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온 만큼 나가야겠죠. 어떤 특정 누설 전류 이런 게 없으면은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과 1 더하기 4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KCL 법칙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자, 어떤 점에 들어오는 전류가 뭐 I1, 들어오는 전류가 I2, 나가는 전류가 I3, 나가는 전류가 I4. 자, 다음 중 맞는 식을 골라라 하면은 뭐가 돼요? I2 더하기 I1과 들어온 전류와 I3 더하기 I4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KCL 제1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뭐다? 키르히호프 제2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전압법칙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K는 키르히호프고요. 자, V는 볼테이지 V를 가지고 온 거고 L은 로우. 그래서 KVL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볼게요. 아까 뭐라 했어요? 6V가 처음에 6V로 시작을 했다가 전압 강화가 되고 전압 강화가 되고 전압 강화가 되고 돌아오니까 0V가 되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여기 2V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요 저항에서 2V가 감소돼서 0이 되었다. 이게 KVL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회로 내의 모든 전압은 뭐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